안녕하세요. 여러분, 잇몸 염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잇몸은 박테리아와 타액 그리고 음식 잔여물 등 여러 물질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치주질환 초기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하며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염증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치주염까지 발전하면 치조골이 파괴되거나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 꼼꼼한 칫솔질로 잇몸에 남은 세균과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칫솔질할 때 염증으로 인해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살살 닦지 말고 세심하게 칫솔질해 치아에 들러붙은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주어야 하는데요. 특히 양치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작은 틈인 치주 포켓입니다. 이 부위는 깊이가 2에서 3mm로 보통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아 몰려있는 세균을 놓치기 쉬운 곳으로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염증으로 인해 깊이가 5mm 이상까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잇몸이 시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잇몸이 시리다고 해서 평소보다 대충 닦게 될 경우 잇몸이 더 예민해지고 시린 증상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을 세심하게 해준다면 심하지 않은 염증과 출혈은 통상적으로 1, 2주 내로 없어지는데요. 세심한 칫솔질과 더불어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을 병행해준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지꼭지 달인물입니다. 진한 보랏빛 색깔을 띠고 있는 가지는 암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지에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여 구강 내 염증도 완화해주면서 진통과 지혈에도 효과가 있어 잇몸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좋은데요. 이러한 성분과 효능은 가지의 몸통뿐만 아니라 가지 꼭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 몸통은 음식으로 요리하여 섭취하고 가지 꼭지를 잇몸 염증 치료에 활용하면 좋은데요. 가지 꼭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씻어서 말린 가지 꼭지 10개를 물 1리터가 담긴 냄비에 넣은 후 강불로 시작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 다음 15분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가지 꼭지물은 미지근하게 식혀주고 양치 후에 가지 꼭지물을 하루 2-3번 정도 10에서 30초 동안 입에 머금거나 가글 한 다음 뱉으면 되는데요. 화학 성분이 없는 가글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잇몸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입니다. 또 가지 꼭지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 보관하여 최대 10일 정도 여유 있게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시마는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다시마에 함유된 알긴산과 히알루론산과 같은 점액 성분은 보습 효과가 있어 입안이 건조해지는 현상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안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은 다양한 항균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입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나 나쁜 균을 살균하고 세균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마의 보습 효과는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시마에 풍부한 미네랄과 요오드는 혀 점막의 신진대사를 높이기 때문에 혀에 설태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클로로필과 같은 탈지작용 성분도 풍부해 입에 다시마를 물고 있으면 구취 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입안이 마르거나 입냄새가 신경 쓰일 때 다시마를 거의 뭉그러질 때까지 입에 물고 있으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오래 머물고 있다가 그대로 먹어도 관계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 속대입니다. 옥수수 속대는 옥수수의 알갱이를 다 떼어내고 나면 남는 부분으로 잇몸 질환을 개선하는 데 좋은데요. 옥수수 속대에는 베타시스토스테롤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잇몸 질환 약인 인사돌의 주 성분이 바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베타시스토스테롤인데요. 베타시스토스테롤은 잇몸이 내려앉을 때 치준항의 깊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파괴된 치주인대의 재생을 도와 치아의 비정상적인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또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잇몸 질환 개선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 속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옥수수 알맹이를 다 먹고 난 후 옥수수 속대를 가능한 여러 토막을 내어 중불 및 약불에서 천천히 우려내면 되는데요. 물색이 노랗게 우러나거나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은은하게 우려주면 됩니다. 옥수수 속대는 많을수록 치료 효과가 더 좋은데요. 옥수수 속대를 우려낸 물을 적당히 식혀서 입안에 머금고 가글 하다가 뱉어버리기를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려낸 물은 먹는 것이 아니고 가글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옥수수 속대를 우려낸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며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가글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소염 및 살균 작용으로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물은 삼투 현상을 일으켜 물과 농이 잇몸 조직에서 소금물 쪽으로 제거되게 해주기 때문에 잇몸 염증과 붓기를 줄여주고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보통 가글에 사용되는 소금물은 1에서 3% 농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농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멸균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소금으로 직접 양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날카로운 결정이 잇몸과 치아에 상처를 내 잇몸이 가라앉거나 퇴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금물을 활용할 때는 적당한 농도로 하루 1,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피 우린물입니다. 소금물과 마찬가지로 계피 우린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의 천연 항바이러스 성분이 입냄새와 충치 그리고 각종 구강 질병을 일으키는 구강 미생물을 제거하여 구강 건강을 지켜줍니다. 계피향은 페퍼민트처럼 흔히 사용하는 입냄새 제거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아침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불쾌한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피 우린물로 입안을 씻어내면 입냄새 제거와 하루 종일 입안이 상쾌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입냄새와 혀의 박테리아 제거에 좋은데요. 레몬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이 잇몸과 치아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어 잇몸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악취를 제거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레몬 한 조각을 먹으면 레몬의 살균 작용으로 가글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단 레몬은 산도가 높아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가볍게 물에 희석한 다음 하루 3회 정도 가글하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파입니다. 몸에 좋은 양파는 치통 완화와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신경세포를 자극해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치통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치통이 발생하는 부위에 얇게 점인 양파를 부착해주거나 양파를 갈아서 충치 안쪽에 넣어두면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에는 잇몸 염증의 원인인 세균을 죽이는 항균과 항박테리아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양파를 생으로 먹었을 때 더욱 효과가 좋으며 양파 속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플라그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자연요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꼼꼼한 칫솔질과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린 자연요법을 병행하여 각종 잇몸 질환들을 개선하고 예방하여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